거의 다 보셨죠? 자,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선거하는 날이죠? 선거 했나요? 하고 왔어요. 오늘 8시까지, 8시까지. 교육감 선거하지, 우선에. 교육감 선거. 구의원 선거도 있는 거예요? 옥동인가? 옥동인가? 누구 찍었어요, 교육감? 천창수 찍었나?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천창수는 나랑 같이 중국에 같이 근무했다. 원래 그 서울대 사범대에 나와가지고 위장 취업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저 일반 생산직으로 들어왔지. 그래서 중전기 사업본부에 1983년도인가 변압기 이제 배전로를 만드는 건데 이 배전만 생산부에 그 선박에 들어간 전장품 만드는 그런 파트에서 전체에서 ASS, 애프터 서비스 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문제 생기면 AS 해주고 하는데 기술자는 아니고 그게 이제 행정용으로 했지. 이제 뭐 좀 머리가 있으니까 관리도 잘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바로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는데 그 야학을 했던 거야. 야학.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야학을 해서 이제 의식화 교육을 한 거야. 강화진에서 이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84년도만 해도 그 민주화가 되기 전이니까 데모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지. 그다음 이제 87년도 이러면서 이제 노태우 이제 들어서면서 6.29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그랬죠, 그래? 그때 이제 양성화돼서 이제 뭐 노동운동도 본격화되고 이러면서 천청소는 이제 또 이제 회사에서는 발각이 됐지 위장처리라고. 지금이야 이제 뭐 대학교 나와도 뭐 생산직에 많이 다니고 위장처리라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고졸로 생산직 위장취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퇴사에 이거 해직 사유. 그래서 이제 89년도인가에 해직됐지. 부서 옮기고 난 다음에 해직됐던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범대 나왔으니까 정식 학교에 제가 선생이 됐지. 강호진고등학교 정년퇴직 한번 했을 걸.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 계속 지냈었지.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렇고 되게 사람이 되게 순진해 그랬었는데 또 그런 의식하게 욕하고 하는 게 놀랐어 나중에. 여하튼 그렇고 그 오늘이 그 다섯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인데 20일부터인가 중간고사죠. 20일부터 다음 주 20일부터 중간고사니까 그 강의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아마 7주차까지 하고 이제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비대면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개인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학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X클래스 다 사용해 보셨죠? X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6주차에다 그 온라인 강의 녹화해서 그 한 뭐 2편, 한 30분짜리 한 2편 정도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 제출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포트 작성해서 업로드 하면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여기 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그 다음 주 수업하고 그다음에 시험이니까 뭐 시험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본 거 그 안에서 낼 거고 대신 그 여긴 다 객관식인데 그걸 좀 주관식으로 섞어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같이 풀어본 사람은 어렵지 않게 뭐 다 90점 이상 맞출 수 있을 정도 그런 수준을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챕터인데 우리가 기계에서 지금까지 배운 게 처음 공작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프레스기 배웠고, 그래서 기계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산업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2차 필답 시험까지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다루는 기계가 첫 연삭기 있죠. 연삭기. 그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프레스기. 그다음 오늘 배울 게 이제 그 롤러기 그다음에 보일러. 기계에서 이 네 가지 종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차에 배우는 게 운반기계 중에서 이제 지게차.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고 또 그만큼 이제 사고도 많은 거지.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이제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많고 하니까 관심을 기울여 집중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이 중에 첫 번째 이제 롤러기는 이제 그 회전체 두 개의 회전체 두 개에서의 원통형을 한 조로 해서 각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재료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롤러기 사고가 이제 말려 들어가니까 바로 사람이 이제 그 구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되게 또 혼자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려 들어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말려 들어 몸이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이제 롤러기를 많이 써요, 롤러기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사고도 크게 나면 크게 대형 사고가 나는. 그래서 이제 롤러기가 아주 그 안전이 주의가 필요한 그런 겁니다. 롤러기 종류는 뭐 아변 롤러기. 요거는 이제 재료를 얇게 뽑아내는 그런 거죠.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그 뭐 제철소 같은 데 가면은 아변으로 많이 뽑아내죠. 큰 거 덩어리 그걸 용광로에다 데워 가지고 그 얇게 편해서 뭐 후판도 만들고 얇은 강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또 이제 고무 제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도 연료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연료를 배출해내면서 이제 가늘게 뽑아낸다든지 이런 것들 플라스틱, 그래 고무 이런데 이제 비금속 재료를 롤러기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기 위험 요인은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림점이라고 그랬나 우리 위험점에서 물림점 그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들어가는 물림점이죠. 그래서 그 재료가 롤에 맞물리는 점에 신체가 뭐 손이라든지 머리카락, 그래 뭐 긴 온 소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빨려 들어가서 신체까지 빨려 들어가는 거 그런 게 대부분 제 종류죠. 그래서 협착되는 거 롤 사이에. 그리고 특히 이제 롤러기는 정지를 하더라도 관성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스톱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이제 돌아간다고 몇 바퀴가. 그래서 스톱을 하더라도 빨려 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회전 관성에 의한 협착 이런 위험도 있고 좀 이제 청소하다가 제품 집어넣다가 협착되는 게 대부분 이제 사고죠. 그래서 이 롤러기 방어 장치는 아예 가드로 해가지고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보호 가드고 그 다음에 이제 급정지 장치 어떤 위험 순간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거나 빨려 들어가 직전이거나 이럴 때 이제 빨리 스탑해서 롤러기를 이제 멈춰주는 거. 여기 이제 롤러기 방어 장치 두 가지 보호 가드, 급정지 장치. 그래서 롤러기 가드 설치 기준 요거는 그 우리 첫 번째 기본 개념 배울 때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롤러기 가드 여기 가드 아니야, 그죠? 이 롤러기가 있고 그럼 요 이제 가드를 씌워서 여기 이제 사람이 서서 손 같은 게 제대로 못 들어가게 요 높이를 이제 개구부라고 그러죠, 그죠? 롤러기 가드의 개구 간격 요걸 얼마를 벌리느냐 이걸 이제 계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안전거리 여기 말려 들어가는 말림점 요 위험점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요 개구부까지의 거리 여기 안전거리 아니에요, 그죠? 이 안전거리를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개구부를 얼마나 간격을 넓히냐 여기 이제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죠, 서로. 그래서 X 안전거리가 좀 길수록 좀 떨어져 있으면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Y가 이제 조금 이 폭이 넓어질 여지가 있고 또 이 좁으면은 이 가까우면은 그만큼 위험하죠. 금방 손이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그럴 때는 요 틈을 줄여주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규정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드 일반적으로 이제 가드의 개구 간격을 산정할 때는 요 안전거리가 160mm 그러니까 16cm보다 적은 경우 그럴 때는 요걸 이제 6 플러스 0.15 곱하기 요 안전거리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6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이제 통일해서 30mm 3cm를 띄운다. 이렇게 돼 있고 단지 롤러기가 어떤 거 방호망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 위험점 요거 자체가 움직이는 전동체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 y 플러스 6 플러스 0.1x 그러니까 위에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틈을 좁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보면 롤러기의 맞물림점 전방에 12mm 개구 간격을 가진 가드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여기 y가 10이라는 얘기죠, 그죠? y가 12mm를 설치했을 때 맞물림점으로부터 이 맞물림점으로부터 가드까지의 거리, x 안전거리. 그러니까 이제 요 개구부 간격을 알려주고 안전거리 이제 거꾸로 x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가드일 경우는 y는 6 플러스 0.15x 요거를 이제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y가 12mm고 여기를 대입해서 x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호망이나 전동체일 경우에는 0.1x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요거 적용하면은 12mm가 y일 경우에는 x는 40mm, 4cm가 안전간격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롤러기 가드 개구구 간격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y를 그 다음에 x를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또 요거를 이제 잘 어떤 문제의 전제가 어떤 망을 씌웠다든지 아니면 위험점이 전동치라는 경우 그걸 잘 보고 요걸 선택할 것이냐 요걸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요걸 선택했을 때는 x 안전거리가 160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 선택해서 이제 맞는 수식을 선택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호 장치, 급정지 장치. 이제 바로 스톱을 탁 치는 거. 그게 이제 급정지 장치. 그래서 이 급정지 장치는 무릎, 그 다음에 무릎으로도 칠 수 있고 배, 복부로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손으로도 칠 수 있고. 이게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서 가장 빨리 하기가 쳐야 되니까 손이 빨려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 조작식인 경우에는 손으로 머리보다도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 그래서 이제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 뭐 시행령이나 규칙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밑면 바닥으로부터 요 센터 버튼의 센터까지가 1.8m 이내. 너무 높게 있으면 안 되겠죠,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래서 1.8m. 그다음에 복부로 배로 밀어가지고 수납시킬 때 이럴 때는 0.8m에서 1.1m.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 복부가 0.8에서 1.1m 그 사이에 대부분 이제 인간공학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무릎으로 하는 경우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기준이 밑면에서부터 0.6 무조건 밑면은 0.6만 60cm 이하로만 달면 되고 또 한 경우는 또 너무 낮으면은 무릎이 빨리 안 닿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0.4에서 0.6 밑면에서 0.4 띄우고 그 다음에 0.6 이내 그 사이에 설치하라.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기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이 가로채하는 기기 많이 나와요. 무릎 조작식인 경우에 롤러의 급정지 장치의 설치 거리 해서 가로 열고 얼마. 그래서 하나만 나올 때는 0.6 무릎 조작시에 두 개의 가로가 나온다. 그러면 0.4에서 0.6 그렇게 쓰면은 되겠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산 문제 롤러가 나오는 게 앞에 안전거리하고 개구부 간격 그거 외에 이제 급정지 거리. 스톱을 딱 시켰을 때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급정지. 모든 게 스톱 장치를 탁 누르자마자 바로 쓰는 건 없죠, 그죠? 전기 신호가 가는 시간도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시간도 있고,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실제 기계가 멈출 때까지도 있고, 기계는 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얼마까지 제한을 하는 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스탑을 누르고 얼마 이내는 멈춰야 된다는 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했냐면은 롤러의 표면 속도. 롤러의 표면 속도 구하는 거 한번 배웠었죠, 그죠?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표면 속도가 분당 30m 미만으로 돌아간다.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 롤러가. 그런 경우에는 급정지거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앞면 롤러 원주가 동그랗게 이게 전체 지름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지름 하면 이게 원주 길이가 나오죠, 그죠? 원주 길이의 3분의 1 이내에 멈추게 돼 있다. 이내 멈출 수 있는 규정이. 근데 좀 빠른 경우 30 이상 표면 속도 되는 경우에는 원주 길이의 2.5분의 1 이내에 정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면 표면 이런 경우 이제 문제 급정지 거리를 구하라. 그런 경우에는 먼저 표면 속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 속도 구하는 거는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n. 이거는 우리 그 연삭기 표면 속도 구할 때, 연사 속도를 표면 속도 구할 때 나온 산식이죠, 그죠? V. 이런 경우에 이제 단위가 이런 경우는 d 지름을 밀리미터로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건 속도는 미터 퍼 미닛 분당 몇 미터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산식이 이제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얘기고, 이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고 원주 그 지름이 밀리미터인 경우에는 1000을 넣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단위 항상에 주의하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표면 속도를 우선 구해서 이게 30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요걸 3분의 1을 곱해주느냐 원주 길이에서 아니면 2.5분의 1을 구하느냐 이렇게 선택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 풀어볼까요? 롤러기 앞면 롤의 지름 D가 300mm고 분당 회전수 RPM이 30회일 때 급정지 거리는 약 몇 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는가? 몇 미터 이내에 써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선 그 표면 속도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 표면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 표면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그죠? 파이 dn이니까 여기는 1000분의 3.14 파이가 곱하기 원주가 300이고 RPM이 30이고 이렇네, 그죠? 그럼 이 1000 하고 그럼 9 곱하기 3.14네. 그럼 39 27에다가 이 919 한 28점 얼마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30보다 적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3분의 1 이내 원주 길이를 구해가지고 그게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주 길이는 파이 d니까 파이 d 곱하기 3분의 1 이게 되면 3.14 곱하기 300 곱하기 3분의 1이네, 그죠? 그럼 이렇게 이랑 100 3.14 곱하기 100 하면 되네. 314 미리 314 원주가 돌아가서 314 이내에 멈춰야 된다 이거예요. 버튼 누르고. 대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이제 급정지 장치 요구사항.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작동이 원활해야 되고 견고하게 설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부 자체가 긴급시 사람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 뭐 빨간색을 칠한다든지 뭐 이렇게 잘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작의 지장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강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래 로프 사용할 때는 직경이 4mm 이상, 와이어 로프 또는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 하중이 2.94 kN 이상의 합성 섬유의 로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조작부의 설치 위치는 수평 안전거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 및 기동 스위치는 분진 기타 불순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폐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뭐 불순물이 끼거나 그러면 제대로 버튼 눌러도 작동 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여기 이제 계산 문제하고 이제 롤라기에 뭐 방호 장치고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원심기는 이제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물체를 분류해내는 거죠. 그죠? 비중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뭐 세탁기도 그런 거 아니야. 대나무 세탁기도 막 돌다 물하고 옷하고 분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말려 건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주스 같은 거 짜내는 거. 과일 같은 건 막 짜낼 때 회전시키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찌꺼기 하고 주스하고 원액하고 뽑아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원심기 이런 것도 식품회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화학회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건 원심기를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액체 속의 고체 입자를 분리하거나 비중이 서로 다른 무게가 서로 다른 그런 혼합액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작동하는 기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위험한 건 무조건 끼임이라든지 말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죠. 위험점. 그래서 위험점 회전날에 이 통 안에 이제 원통이 막 돌아가죠. 그죠? 거기에 손이라든지 이런 게 끼거나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접촉. 말려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방호 장치는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 회전체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뚜껑을 씌우거나, 그러니까 뚜껑 씌우거나, 이제 그 원통을 감싸는 거죠. 세탁기 같은 거. 바깥에 원형으로 감싸잖아, 통으로. 그래, 뚜껑 닫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회전체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죠, 그죠? 그게 이제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방호 장치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뚜껑이라든지 외관, 그거죠. 케이스. 그리고 이거 설치할 때는 뭐 개방 시에는 회전 운동이 자동 정지되는 거. 우리 세탁기 딱 열면은 딱 정지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수영하고 난 다음에 그 뭐야, 수영복 같은 거 말리는 통돌이 그 탈수기 있죠, 그죠? 그 뚜껑 열면은 탁 쓰죠. 그런 이제 연동장치를 하라는 얘기. 그 덮개를 닫은 후에만 작동이 되고 덮개 열면은 바로 작동이 중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로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작동 중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나머지 아이가 뭐 돌 때 작동 중 기계 진동에 의한 이탈이라든지 이완이 없도록 체계를 확실히 하고 와샤 등 그래서 이중 장치를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할 것. 급정지로 인해 기계에 파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순차 정지 회로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이제 원심기 방호장치 설치 방법이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용접장치 중에서도 아세틸렌의 가스. 우리 그 자동차에서 용접하는 건 무슨 용접이지? 그것이 티그 용접이 전기 용접인가요? 전기 용접, 그죠? 스파크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가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가스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거의 전기가 많이 전기 아크 용접하는 거. 수소차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기아를 마지막 가가지고 지금 차체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가스도 많이 사용해? 사용은 안 해요. 가스 사용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조선소에만 해야지. 조선소에도 전기 용접기가 많고 가스 용접도 전기 용접기가 많고. 다 다음에 비알 가가지고 마지막에 리스포트 할 때 마지막 공정에 CO2로 CO2 용접기. 하여간 여기서는 그 가스라는 게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야 점화성이라든지 인화성 이런 것들이 폭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접 자체를 하면서 고열이 나니까 아니면 그런 그 불똥이 튀어서 다른 인화 물질에 옮겨 붙거나 그런 위험이 이제 제일 많거든요. 특히 그 조선소 같은데 중공업에도 이제 가스 용접하면서 꼭 가스 용접이 아니라 용접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는 냉동 창고 같은데 이제 중공업 조선소 같은 데는 LNG선, LPG선 이거는 그 뭐야 가스를 액화시켜 오잖아요, 그죠? 중동에서 LNG 같은 거는 이제 그 천연 가스니까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바다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LNG선에 직접 저장할 때
아주 고온, 고압에다가 아주 저온으로 해가지고 액체를 액화를 시켜놓는다. 그래서 액화 LNG 아니에요, 그죠? 리퀴다이즈드, 액화된 내추럴 가스. 이게 LNG 약자 아니야. 그게 이제 도시가스 쓴다. 그게 오면 이제 경동 도시가스나 저기 뭐 인천 이런 데 하얗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정에 오는 거죠, 난방용으로. 그 다음에 LPG선, 그거는 우리 그 석유 원유에서 뽑아내는 게 LPG 아니야. 리퀴다이즈드, 페트롤리움 가스인가? LPG가. 그래서 우리 그 LPG통, 식당에서 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LPG죠. 그건 이제 석유화 가스란 말이야. 자연, 천연가스가 아니고. 하여간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정유회사에서 이제 실어가지고 다른 데 수출할 때는 LPG선에서 서로 실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액화시키게 해야 되니까 엄청 이제 저온으로 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 LNG선 가면은 그 LNG 저장 탱크가 뭐 운동장 뭐 몇십 개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크다. 근데 그걸 바깥에 다 보온재로 이렇게 감싸요. 엄청 이제 저온으로 수송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온재가 대부분 인화성이야, 인화성. 성면이라든지 이런 거, 스티로폴 같은 거 보온재 다 불에 잘 타죠, 그죠? 그래서 냉동 창고 같은데 불 나면 위험한 거야. 그 이천 냉동 창고 해가지고 뭐 소방관도 막 죽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용접하다가 그 불티가 거기에다 붙여서 그래, 보온재. 중공업에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와요. LPG 가스 이런 데. 그러면 이제 화재도 나지만 그게 타면서 엄청 독가스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질식해서 많이 죽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용접 중에서도 아세틸렌, 그다음에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폭발의 위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안전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뭐 고온으로, 그러니까 3000도. 그러니 열을 얼마나 높이는 것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아크 방전을 이용해서 열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스 주로 이제 산소하고 아세틸렌을 합해가지고 이제 고온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열은 주로 아세틸렌이 주 원료죠, 그죠? 주 연료가 산소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 모든 게 이제 그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불에 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발열이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는 그걸 주는 게 이제 우리 라이터라든지 성량을 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고온을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충분한 발열량이 돼야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산소하고 아세틸을 이용해서 이제 고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철판 같은 녹여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세틸렌 용접인데, 이때 불꽃이 생길 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활성이 강한, 그리고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는 그런 금속, 그런 예민한 금속에는 요 가스 용접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산소 용기, 아세틸렌 용기 요 두 개 합해져서 요 합해서 이제 그걸 고온을 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조절장치, 안전기, 호수, 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는 거는 그 모든 그 유기화합물, 석유화학은 다 유기화합물 아니에요, 그죠? 우리 무기화합물하고 유기화합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탄소하고 H가 다 들어가죠. H, 유기화합물, 석유화.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수천 년이 지나면 생긴 게 석유 아니에요, 그죠? 석유. 그건 다 이제 이 탄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는데, 요거를 태우면은 C하고 H 이걸 태우면은 반드시 요거 이제 플러스 돼서 O2가 붙어야 산화 반응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불 났다는 얘기야, 불이. 생기는 반드시 CO2하고 H2가 생겨, H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럴 때, 요런 거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 메탈들은 용도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생깁니다. 그건 뭐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아세틸렌 용접할 때 주요 위험은 이제 화재 폭발이에요. 화재 폭발. 그래서 용접시 비산되는 불꽃, 용접하면 불꽃이 팍 튀죠,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웃에 아까 얘기한 단열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인화성 아니면 가스 이런 데 옮겨 붙으면 큰 화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그 아세틸렌 가스라든지 산소가 새면서
체결상대 불량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그것이 이제 어떤 거 이는 그것도 점화 원 라이터라든지 이게 탁 붙으면 이제 큰 화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팁의 과열에 의한 그 용접기 끝에 팁이죠, 그죠? 불꽃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열되거나 그러면은 아세틸렌이 제대로 못 나오고 그 역과 거꾸로 돌아가면서 불이 나는 거, 거꾸로 불이 나는 그게 이제 폭발 사고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화재 폭발이 옵니다.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압가스, 뭐 이동용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고압가스 산소통이라든지 그 아세틸렌통 되게 무겁죠, 그죠? 몇십 킬로 된다고 해요. 그거 이제 넘어지면서 뭐 발등을 찍힌다거나 뭐 협착 위험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 용접 중 발생하는 가스, 용접 가스가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걸 많이 장기간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보호안경 이런 걸 철저히 끼고 해야 되죠. 그 용접품, 용접할 때 고열에 의해서 이제 메탈, 그 철판이 녹으면 그게 이제 그 공기 중에 분진과 같이 막 이제 고체화돼서 날아다니는 거. 그것이 흉이라 그래요, 용접 흉. 금속가루죠, 금속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하면 이제 폐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업성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사례는 용접 화재 발생 조치 중 무리한 동작. 이거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기 호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설되어 용접 불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호수가 연결부에서 이탈되면서 불꽃이 크게 발생하자 당황한 작업자 가스 밸브를 잠그기 위해 작업대 하부로 뛰어내리다 무릎 꿇죠. 이거는 뭐 화재, 직접적인 화재의 피해라기보다도 간접적인 2차 재해다, 그죠? 이게 뭐 불이 확산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밸브 잠그려고 뛰어내리다가 이제 다리를 다쳤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릎이 꿇죠. 그래서 이런 화재 폭발, 가스 연결에서 예방하는 거는 하여간 새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호수 연결, 가스가 나오는 연결 부분, 가스통하고 호수하고 연결 부분, 그다음에 토치하고 연결 부분, 이런 것들 다 이제 조임기구로 단단하게 해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스 그 점검하러 그 아주머니들 오죠, 그죠? 그래서 비누 칠해가지고 한 번씩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가스는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꽃, 불똥 비상거리, 이 날아가는 거리를 고려해서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혹시 있으면은 뭐 그 덮어 놓는다든지 방화포 같은 걸로. 작업 시 불바지포를 사용 불꽃의 비산 방지 이런 것도 그죠? 담요 같은 거를 딱 덮어놔 가지고 불꽃이 튀더라도